첫 번째 달려보죠. 예,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입니다. 자, 가수 김호중 씨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3년 6개월 구형. 자, 그런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월이죠. 밤에 택시를 중앙선 침범해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에 도망갔는데 도주 후에 술을 먹었던 혐의로 또 매니저한테 자수를 부탁하고 운전자도 바꿔치고 이런 등등의 혐의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구속까지 됐었는데 중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기도 갔고요. 예. 이른바 우리가 술타기라고 하죠, 이 수법. 음. 더 마셨기 때문에 이게 운전 당시에 마신 건지 그 후에 마신 건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뭐 범인 은닉죄라든지 그런 범죄들은 적용이 됐는데 음주운전죄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이 구형이 됐고요. 예. 최후 변론을 하면서 예. 본인이 최후 진술은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잘 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가게 안으로 손이 쑥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 닫은 휴대폰 가게 앞입니다. 지나가던 저 여성 가게를 슬쩍 손 집어넣고 가림막 사이로 휴대폰 득템. 자, 가방에 집어넣죠. 우리 그이도 휴대폰 바꿀 때 됐는데 자, 다시 손을 쑥 또 하나 챙기더니 후다닥 도망갑니다. 자, 진짜 사람들이 잘 보시면 옆에 다녀요. 그런데도 저 짓을 합니다. 제가 얼굴 그대로 봤거든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아줌마. 그러게요. 저게 지난 27일 날 있었던 것이고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 상가의 특성상 다른 외지 분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인지 저렇게 가림막 정도를 놓은 겁니다. 저 시간대가 저녁 9시 30분이니까 사람들 뭐 가게 문을 저렇게 닫아놨다고 할지라도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인데 그 가게 앞을 쓱 지나가던 여성이 한번 쳐다보고 잠깐 망설인 듯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가림막 숨 사이로 손을 넣어서 휴대전화 4대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한 150만 원 가량 된다라고 하는데 제보자분에 따르면 저 상가에서 무슨 절도 사건 같은 게 그전에 벌어진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 주변에 다른 비슷한 상가들에서 휴대전화 매장에서 자꾸 이런 사건이 있어서 반복될까 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그래요. 좀 바로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다 찍히고요. 다 보입니다. 조금만 싹 드러내보면 아무도 못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뒤로 우당탕탕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 우당탕탕 무언가에 어이구 부딪히고 맙니다. 아이고 세상. 자, 친구가 야 아이고 일어나 이 자식아. 자, 겨울 몸을 일으키는데 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호랑나비 헙 한 마리가 하듯이 막 휘청휘청거리죠. 자, 친구 부축 받으면서 걸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뒤를 힐끗 쳐다봅니다. 도대체 왜? 자, 알고 봤더니 넘어지면서 유리문 한쪽을 완전 박살을 냈던 거예요. 아유, 많이 다쳤겠다가 아니라 아우, 저 비싼 유리 어쩌면 좋아. 예. 다음날 정신 차리고 와서 변상을 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 제보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2일에 퇴근을 했는데 항해인이 문이 부서져 있다라는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정말 문 한쪽이 보신 것처럼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 새벽 4시쯤에 한 취객이 넘어지면서 유리문이랑 부딪힌 장면이 있었는데요. 충격이 강했는지 문 한쪽이 떨어져 나갔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취객과 이 부축해주던 친구 모두 깨진 문을 슬쩍 본 뒤에 그냥 자리를 떠버린 거였는데요. 당시 매우 더운 여름이었는데 문 한 짝이 부서져서 없어졌잖아요.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에어컨을 틀어도 이게 뭐 그 찬 기운이 남아나질 않을 테니까 백날 틀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취객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리고 문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넘어지면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CCTV가 있지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고의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과실 재물손괴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과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법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민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거 고의성 없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신원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얼굴을 까면 딱 금방 끝날 일인데 하여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전날 이후로 조마조마할 거예요. 혹시 자기 걸리면 어쩌나. 이 방송 보시면 빨리 돈 들고 가서 사장님 만나세요. 자, 다음 이어가시죠. 돌아오지 않은 2인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깃집 안으로 두 남성이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고기랑 술을 주문하죠. 자, 그렇게 나오자 한참을 냠냠쩝쩝 냠냠쩝쩝. 자, 잠시 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시게요? 계산하시려고요? 아이, 계산은 무슨, 이제 막 발동 걸렸는데 담배 좀 피우고 올게요 하더니 저렇게 밖으로 나가요. 자, 진짜로 담배를 피우나 싶더니 갑자기 담배를 피우나 싶더니 휙 그냥 지네 집으로 갑니다. 예. 이제 말이죠, 식사 도중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거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 먹튀하는 인간들 17이 담배 핑계대고 나가서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먹튀가 정말 많죠? 경기도 파주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요. 저 둘 중에 한 분은 또 자주 오는 고객이었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얼굴이 매우 익숙한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별로 의심하지 않았고요. 18일에 가게에 와서 소주 2병, 맥주 1병을 시켰고 고기까지 44,000원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얼굴 다 저렇게 공개되고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고 둘이 같이 저렇게 가버렸어요. 중간에 나가려고 하길래 직원이 오셔서 혹시 계산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담배 필 것 같이 나갔죠. 그러고 나서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갔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어렵다. 피해가 뭐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의도적이라서 아주 괘씸해서 제보하게 됐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먹튀 혹시 사건 기억하시나요? 먹튀도 먹튀지만 뒤에 있던 소주병 막 이렇게 뭐 몰래 훔치던 저희가 그때 보도하기로는 30대 여성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자, 저희 방송이 나가고 온갖 매체에서 그걸 기사를 받아 쓰고 나서 자, 역시나 많은 피해 소상공인 사장님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 같은 일당에게 당했던 그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범인들도 저희에게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들 돈 갚고 사장님한테 사죄를 하겠다고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먹튀 영상 자주 보내드리지만 자, 양 변호사님, 결국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영상에 아무리 저희가 뭐 가림막을 하기도 하고 하더라도 또 아름아름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는데 배가 고팠는지 그런 사연으로 보이는 사연은 저희가 소개도 안 해드리잖아요. 진짜 요즘 소상공인분들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만큼의 그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고통받는지 생각한다면 음식이 목으로 안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두 남성 빨리 밥값 들고 사장님한테 가세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임신부 배려했더니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원하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치앙마이를 거쳐서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휴가를 떠나는데요. 치앙마이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때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좌석 간 거리도 좁고 등받이도 직각 수준이라서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뒷자리에 임신 중인 한국인 부부가 탔습니다. 남편과 제가 등받이를 뒤로 살짝 눕히자마자 남성이 말을 걸었는데요. 남편한테 뒤에 임신부가 있는데 등받이 좀 앞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했고 남편은 군말 없이 등받이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하. 비행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요. 남편이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계속 뒤척거리면서 힘들어했거든요. 그래도 임신부니까 배려해야지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뒷자리 부부가 한 얘기를 우연히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아까 제대로 못 잤지? 자기 앞에 앉은 남자가 너무 움직여서 화났어 라며 성질을 냈거든요. 임신한 아내도 그러면 자기가 한마디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못 들었지만 배려받으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고 이해도 안 됐는데요. 하지만 혹시나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 못한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 사방 가족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아메리칸 스타일이 돼버려서 그래서 한국인 정서를 이해 못해서 내가 이러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뒷자리 임신부입니다. 오빠, 나 진짜 짱나. 앞에 앉은 아저씨 때문에 나 한숨도 못 잤다고. 우리 팔팔이도 5시간 동안 내내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계속 발길질하는데 진짜 임신부 뒤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저 아저씨 진짜 아무튼 오빠가 좀 뭐라고 좀 해.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동그라미. 자, 들어보세요. 다음 사연자. 앞자리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 이분 좀 말하는 게 그렇다. 아니, 허리도 안 좋은 우리 지열 씨가 누구 때문에 의자를 직각으로 세우고 앉았는데요. 기껏 배려해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짱나. 오빠가 뭐라고 해. 너만 임신해봤어? 그렇게 몸이 중하면 뭐하러 저가한 공 타?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더니 둘리처럼 생겨가지고 애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노 이렇게. 뭐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양해를 본인들이 구한 거예요. 임신부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는데 또 뒤에 가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한국 사람 있긴 있겠죠. 있긴 있지만 적거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그걸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럼 입 닫고 있어야죠. 이걸 뒤에 가서 그걸 안 걸리든가 집에 와서 얘기하든가 거기 딱 걸리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연자님 미국에 있든 뭐 어디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저런 사람들은 아주 예의가 없고 배려심이 정말 배려받은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노. 맞습니다. 이건 뭐 보편적인 가치예요, 이거는. 네,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아니고서는 뒤로 이렇게 젖힐 수 있죠. 그게 다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앞에 계신 분께서 나 뒤에 허리 디스크라서 나 좀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고 안 비켜줬었으면 뭐 환자 대 임산부 누가 더 배려받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렇게 기차 같은 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 일어나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한 정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건 그럼요. 정말 나쁜 경우지만 이런 경우에는 앞좌석을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저희 뭐 사건반장에서도 그런 어떤 생활 매너와 관련된 얘기들 가끔 짚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사실 걱정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의자 뒤로 너무 확 제치는 사람 때문에 뒷사람들이 불편했다라는 게 나가면 예. 그다음부터는 아예 의자를 제키기만 해도 조금만 제쳐도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소장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허영부미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사람도 이 좁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또 참아야 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 편한 것만 생각하는 기질들이 발동한 거지 한국 뭐 코리안 아니요. 아메리카 아니라 어디 뭐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이런 거. 뒷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이 사연을 딱 처음 읽으면서 백다희 아나운서 네. 너무너무 진짜 얄밉더라고요. 그 뒤에 앉은 사람들. 네,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뭐 그냥 본인들도 예민해서 그랬거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진희진이님, 의자 올려줬으면 됐죠라고 하셨고요. 니나노님, 한국인 정서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땡구르르님은 그 부부가 못된 건 맞지만 뭐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 따진 것도 아니어서 막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